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4강 시간으로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대상 그리고 비과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의 그 중과세 대상이 그 2011년 지방세법 전면 개정으로 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부하시기 어렵진 않고 주로 법인하고 관련된 겁니다. 법인하고. 자, 등록세 중과세 대상.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중과세. 그러니까 표준세율에 대해서 보다 많이 무겁게 세율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세율 곱하기 3배입니다.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 100분의, 다른 말로 하면 100분의 3배. 법에는 100분의 30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3배. 300%라는 얘기죠. 그 3배를 부과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주로 법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을 설립하는 게 주로 얘기가 되는데, 법인 설립을 어디다 한다? 대도시, 과밀업체권역을 말합니다. 대도시에서 과밀업체권역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때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하는 겁니다. 법인 설립 후에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법인 설립할 때 얼마나 냈나? 이거 저번 시간에 끝말미에 얘기했는데, 기억하면 천재입니다. 기억 못해도 돼요. 또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교재를 잠깐 보셔도 됩니다. 얼마냐 하면, 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불이백에,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0.4%라고 했습니다. 0.4%.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0.4%. 그리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영리법인이 아니란 얘기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요거의 반, 0.2%입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 대도시 과밀업체권에서 할 때들은 표준세율의 3배니까 요거의 3배예요. 0.4 곱하기 3하면 1.2%가 되는 거고, 0.2 곱하기 3하면 0.6%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 두 번째, 법인의 설립은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한 걸로 준해서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 이 법인이 대도시 밖에 있었어요. 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야. 밖에. 그런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 자, 이 법인은 법인인데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대도시 밖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즉, 대도시로 전입한 거야. 자, 밖에 있었는데 대도시로 전입을 했네. 자, 전입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법인 등기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합니다. 자,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는 거나 대도시 밖에 있는 게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는 거나 똑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법인 이게 전입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출자액 또는 자본을 증액한 경우도 역시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3배를 등록면허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1과 2, 요 두 가지 경우죠. 이 두 가지에 따른 부동산 등기 또는 그 설립, 설치, 이런 거 할 때 그 이후에 부동산 등기 역시 이 경우에 부속해서 부동산 등기를 한다면 그거 역시 표준세율에 약간 설립 등기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때는 불이백의 영리, 이건 설립할 때만 그런 거고, 다른 등기를 할 때 자동차를 한다든가 자동차 취득해서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그 자동차 등록의 세율의 몇 배? 3배에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이 있었죠.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실, 선박은 큰 무리가 없으니까 고급 주택,
별골 5선주 뭐 다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 2%의 4배 8%를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세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등록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 금액에 그냥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따로 중과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치성 재산 헷갈리게 딱 줘요. 취득세의 사치성 재산은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같이 중과한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 틀린 겁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하는 규정은 없고, 요 중과세는 바로 법인 설립할 때 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다든가,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곳에 설립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밖에 있는 딴 데로 전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때는 설립으로와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중과세를 하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제외를 해주냐. 자, 이 중과세 규정이 있으면 항상 예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제외를 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제외하냐. 우리 도시, 대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자면, 들어보면 아하, 바로 우리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기반시설, 옛날에 도시형 업종이라고도 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도시에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들이에요. 뭐 사회기반시설 사업인 은행, 자, 은행 같은 거 꼭 필요하잖아요. 은행. 자, 의료. 사람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이나 의원. 전기통신사업, 이런 것들 등등등. 중과세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제외는 되지만, 이 제외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되는 경우. 왜? 요거 원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이대로 써야 되는데 이대로 안 쓴 거야. 안 쓰면 중과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첫째,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의 사용 또는 경험용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안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 이때는 매각을 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또는 사용 경용 하는 경우 역시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2년 이내.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그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그 대상의 예외로서 다시 중과되는 경우에, 즉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과세 된다.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등록면허세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죠. 예전에는 비과세의 경우가 많았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 특례 제한법 안에 면세, 50% 면세, 뭐 전액 면세, 뭐 이렇게 몇 프로 면세, 무지하게 규정이 많아요. 규정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일일이 암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하고 있는 게 생각 빼버렸어요. 근데 꼭 나오는 부분, 그 취득세 부분 우리 그 강의하면서 설명해 준 게 있었죠. 2011년에 한해서 50% 감면해 주는 거. 그 부분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중요한 거라 강의를 제가 다시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정오표, 우리 에듀미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오표 안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세법.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는 거.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냥 두 개로. 하나는 국가예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고, 두 번째는
그 밖에 옛날엔 기타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법령을 우리말로 쉽게 교체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다 그 밖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크게 이렇게 두 개. 첫 번째는 국가, 두 번째는 그 밖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국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국가가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정부 그리고 주한 국제기구 이런 것들 거의 국가에 준하는 것들이죠. 주로 과세권자 대등한 사람, 대등한 단체, 국가입니다. 거의 준하는 이러한 기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등록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했죠. 국가가 국가 소유로 등록하는 거예요.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등록 또는 면회에 대해서 뭐 한다?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가 아닌 삐자잖아요. 삐자가 과세 부과한다. 세금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등기 또는 면허를 할 때는 그 자기를 위해서 이들 자신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뭐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하고 항상 규정이 있죠. 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 나라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거야. 등록면허세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우리도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만 규정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뭘 등록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 외국 정부가 이렇게 과세를 하는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등록할 때 그때는 뭐 한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도 과세한다 얘기예요. 그들이 과세를 하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예외 규정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것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법원의 촉탁. 자, 법원의 촉탁. 이 촉탁 등기를 말하는 거죠. 자, 법원의 촉탁. 두 번째는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 국회에서 법이 바뀌고 나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온 거예요. 지방자치법 같은 게 변경이 와서 그 행정단위구역이 바뀐다든가 주소지가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우편번호가 바뀌었어. 뭐 주소지, 집원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집원 바뀐 거에서 등록면허세 내라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바꿔놓고 국민 보고 조세를 부담해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묘지 토지 등록할 때 과세하지 않고 네 번째는 단순한 변경이에요. 단순한 표시 변경. 자, 보면 법원의 촉탁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회사를 정리할 때 회사 정리. 자, 회사 정리. 자, 회사가 파산했거나 정리하는 게 특별 청산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사가 돈 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변경, 구역의 변경. 대표적인 게 행정구역 변경도 있고 주민등록 변경도 있어요. 주민등록 변경. 자, 내 주민등록이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적소득단체의 지번이 변경되는 것. 이런 경우들. 자, 이런 경우 역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뭐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이런 것들 단순한 표시 변경 또는 회복 이런 경우에 경정 등록한다든가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묘지는 무덤이죠. 무덤하고 이 무덤에 접속된 부속시설들. 자, 그 부지로 사용되는 무덤에 접속된 부속시설 그 토지로 사용되는 것을 지적공부상 묘지여야 돼. 지적공부상. 공적으로 묘지인 경우. 그런 묘지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묘지라는 것이 누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다음엔 단순한 거는 뭐냐? 단순한 면허의 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 그 등록면허세 과세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것 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비과세한다.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이제 중과세 대상도 분량이 많았고 비과세 대상도 분량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비과세 대상 같은 경우 감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세 특례제법으로 다 옮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하는 경우하고 비과세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